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정도 중요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하고 싶은데 꼭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건가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어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워라밸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선택과 집중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라밸이 되게 허상이에요, 여러분. 허상. 그냥 여러분이 그 워라밸에 대한 그 환상을 좀 깨면은 진짜 워라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도전하고 싶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사회생활 안 한 지 오래돼서 더 그렇겠지요. 가정을 어느 정도 케어하면서 일을 하려니 100% 몰입이 어렵고 그렇다고 가정을 케어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워라밸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성공 못한다고 어떤 언니가 가로 열고 일로 성공한 언니가 겁을 주네요. 성공도 좋지만 가정도 중요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하고 싶은데 꼭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냥 그런 의견 무시하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 워라밸이든 균형이든 찾아가면 되는 걸까요? 확 시작하지 못하고 일어날 문제들 걱정과 주위에서 네가 뭘 하겠냐는 시선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얘기해줘요. 제가 할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라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어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은 시간을 투여하고도 나를 원하는 거죠. 적은 시간을 투여하고도 어느 정도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게 실력이 없으면 일단은 실력이 없으면 어딘가 고용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내가 이거를 워라밸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분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최소한 워라밸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본인이 선택과 집중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애가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애한테도 열심히 놀아주고 싶고 뭘 하고 싶지만 제가 사업을 이제 망했을 때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극복하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극복을 한다는 거는 내가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워라밸이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릴 때까지 어느 정도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당연히 일정 부분 육아에 관한 것도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얘기하고 제 잠도 포기했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당연히 좀 늦게 들어갔겠죠. 늦게 들어가면 또 와이프가 내가 늦게 들어간 부부, 어차피 아이는 보통 9시, 10시 자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면 결국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보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가면 토요일 날도 일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에 일하기는 어떻게 되죠? 주말에 가져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두 가지를 다 잡으면서 내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경쟁도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큰 돈을 벌지 않거나 단순하게 이렇게 소일거리 한다면 괜찮죠. 그런데 이 맥락상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일로 성공한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최소한 한 2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저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성공하신 분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 제가 이거는 또 우리 좀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게 한 건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모임이 있으신 오신 분이 임원이나 대표였어요. 근데 여성분이 가끔 오실 때 있거든요. 물어봤는데 결혼하신 분이 없어요. 결혼하신 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만만치는 않죠. 특히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니까 5, 6년 전에 그분들은 50대 정도 됐으니까 옛날에 그분들이 여성으로서 이 임원 대표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정을 지켜가면서 이런 현실 안에서 무언가를 크게 성공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거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제 생각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면 일정 부분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니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정생활에도 어설프겠다 가정생활에도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하는 일이 소일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네. 그 워라밸이 되게 허상이에요, 여러분. 허상. 특히 그냥 일반인이 워라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니까 워라밸은 고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워라밸을 이렇게 되게 원할 때 그냥 항상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워라밸을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의사죠. 왜냐면 이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의료 면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고 되는 과정도 어렵고 의대를 가는 것도 어렵고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수요가 아직도 많고 그래서 페이닥터를 하면은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많이 벌고 지방으로 가면은 봉급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워라밸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대표적인 예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잘 나가는 요즘에 프로그래머,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럼 또 네가 뭘 하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워라밸을 쓸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데일리 워라밸은 아니고 이얼리 워라밸 그러면 아니면 라이프 워라밸을 지킬 수 있어요. 왜? 할 때는 빡세요. 할 때는 빡센데 자기가 만약에 쉬고 싶으면 이 사람들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왜? 아직도 실력이 넘치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프로그래머는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 영어까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해외여행 제일 안전빵으로 제일 잘 갔다 오는 두 집단이 프로그래머랑 의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외여행 그 세계 일주에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오불자 생활 그런데 웹사이트도 맨날 가고 갈 계획도 실제로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막 해봤죠. 근데 그래서 세계 여행 갔다 오면 막 인생이 막 가슴이 뻑 트이냐? 다 인생 페인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요. 그냥 풍운을 탁 펼치려고 탁 갔는데 어때요? 다 그냥 실직자 돼갖고. 책도 썼는데 책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1000권도 안 팔리고 1000권 팔리면 그 사람 100몇만 원 번 거야. 100몇만 원. 예? 알바했으면 더 빨리 벌었어요. 그 돈으로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기 중에 되게 자기는 세계여행 잘 갔다 왔다 해서 이 사람 뭘까 알면은 다 그거예요. 의사 아니면 그때는 프로그래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이직하면서 이미 딱 갈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놓고 1년이나 6개월 텀에 세계여행 갔다 온 케이스. 이런 사람만 다 세계여행 가면서 뭔가 리프레시가 됐지.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산티아고를 갔는데 산티아고 가서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4명이서 앉아 있는데 한 명은 독일인이었고 한 명은 핀란드인이었고 한국 사람 저랑 2명이었어요. 얘기하다가 직업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 근데 4주 휴가를 받아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핀란드 친구는 장난 아니라고 했더니 은행원인데 7주 휴가를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의사예요. 의사. 원장님이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전 어떻게 왔을까요? 직장 그만두고 왔죠. 대한민국에서 의사 아니면 직장 아예 그만두고 갈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직이면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워라밸을 52시간은 다 지켜야 되는 건 이제 법이에요, 법. 근데 그거 이제 법 하기 전에도 워라밸을 꽤 잘 지키는 직장들이 있었어요.
그럼 공무원도 생각보다 워라밸 없어요. 지방직은 좀 이렇게 한산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울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야근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많이 해, 되게. 예,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례를 너무 그러니까 되게 편협한 사례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런 직장들이 있었어요. 그런 직장들은 어떻게 워라밸을 지킬 수 있었냐? 시장에서 그 회사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요. 워라밸을 지켜도 돼요. 그러면 어떻죠? 그 회사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 위치를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직원은 워라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임원 이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은 그런 데는 또 워라밸이 없을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워라밸이 생각보다 허상이에요. 저는 그거를 진짜 제가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하려는 게 그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도 일을 합법적으로만 시키려고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휴가를 20일에서 지금 이제 딱 정했거든요. 5년 동안 2일씩 늘려서 휴가를 30일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휴가를 30일로 하고 하는 게 제가 이얼리 베이스로 그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워라밸을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쉴 수 있을 때 푹 쉴 수 있게. 왜냐면은 바쁠 때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제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너는 회사 차릴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런 댓글이 꼭 나와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너가 차리라고 회사. 네? 너가 차려서 네가 하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요. 그래서 하는 게 누구예요? 자영업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예스럽게 사는 게 자영업자 사장이에요. 딱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논리적인 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뭐 싸울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냥 결국에는 서로의 의견 차가 있는 건데 저는 아쉬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태까지 논쟁을 하면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고 지키면서 행복하게 계속 쭉쭉 성장하고 있거든요. 꼭 저랑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켜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3, 4년 동안. 뭐 저보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뭘 아냐.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뭘 아냐. 네가 뭘 아냐. 뭐야. 그런 분들 있어요. 다 힘들게 사세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언젠가는 뭐 힘든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토론했을 때 제 선택을 했을 때 제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좋은 조직을 만들고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그냥 여러분이 그 워라밸에 대한 그 환상을 좀 깨면은 진짜 워라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계점이 임계점. 그러니까 다 평균을 원하는데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임계점만 있을 뿐이에요. 임계점만이. 평균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평균의 허상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네? 봐봐요. 그렇게 해서 워라밸 제일 지키기 좋은 데가 어디 사실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뼈아대 고민연구소 나왔잖아. 공무원을 했는데 너무 가니까 괴로운 거야. 사람들이 막 너무 열심히 진짜 막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섹터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댓글 나오죠? 맞다니까요. 그 대도시에서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세종으로 이렇게 정부 기관들이 옮겨가면서 야근도 많고 인프라도 없으니까 되게 많이 그만두고 있대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공무원 여러분 꿀이라면서요. 근데 그분들 다 그만두고 있다니까요. 왜? 힘드니까. 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막 공무원 되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그거에 어떤 거, 그러니까 좋은 거 환경의 교집합에 딱 들어간 사람은 좋겠죠. 근데 안 좋은 사람도 공무원에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그냥 이분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정 주부시다가 다른 새로운 거 시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셔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걸 알고 그걸 모르고 하면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되게 좌절도 맛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잘못된 전략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